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기록을 해드렸고,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야 전부 다 이제 생방송이나 또는 게시글을 통해서 이미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 링크 보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댓글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최근에 제가 적중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엊그저께였죠. 기록했던 축구 4연속 올킬 기록 따끈따끈하게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가끔 가다가 4연속 올킬이 뭐가 대단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7배당짜리 조합을 딱 한 조합씩만 드리면서 4일 동안 연속해서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고배당 주신 분들은 6, 7배당짜리를 한 4조합, 5조합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조합 드리면서 4일 연속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당시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 숲TV 실제 우리 패키지 분들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유튜브 여러분들은 또 최근에 이 뜨거운 관심 그리고 뜨거운 참여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고, 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하루 데이터나 주 패키지, 월 패키지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좀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숲TV 쪽잠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오늘 야간도 NBA 2경기와 해외 축구 총 5경기 싹싹 다 긁고 왔고, 사실 어제 제가 형들한테 그 데이터 보내드리면서 거기 적어드렸잖아요. 솔직히 지금 해외 축구가 너무 잘 들어온다. 3연속 올킬에다가 5연승까지. 사실 이 연승 기간에 축구도 어제 2개밖에 없었는데 연승 끊기가 좀 사실 기기파미님 싫었다. 별풍선 그래서 280개 좀 적중 피하고 기원. 싶었는데 요즘 너무 기세가 좋기 때문에 2경기밖에 없지만 그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후반 4골이 터져주면서 카디브시티 오바 동반 20승까지 해외 축구 적중으로 6연승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첼시 극장골로 2햄무까지 11배당은 엊그저께 이어서 어제도 11배당 2조합 연속 적중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주간 역시나 깔끔하게 한 박스 3폴로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카고랑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2경기입니다. 오늘 그 뉴욕 닉스랑 샌안토니오 경기, 여러분들 그거 은근 형들이 샌안토니오 쪽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최근에 기세가 좋아서. 근데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제일런 브런슨, 뉴욕의 왕 제일런 브런슨이 이런 클러치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강하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어쨌든 우승 출신 코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큰 경기 결승전에서 강할 것이다. 어쨌든 오늘 닉스 승마업도 좋았습니다. 일단 또 불스랑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양쪽 다 오늘 적은 득점은 안 나올 겁니다. 이미 기준점에서도 244.5점인데 똑같습니다. 오바가 나오거나 완전 250점 넘는 오바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220점 언더가 나와버리거나 이럴 거라서 저 기준점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2경기 클리블랜드와 미네소타, 제가 최근에 그 NBA에서 조작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딱 세 팀만 걸러가고 싶다 그랬어. 첫 번째가 클리블랜드, 두 번째가 미네소타, 세 번째가 포틀랜드입니다. 그 세 팀 중에 오늘 두 팀이 다 껴있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래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들 혹시 다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는데 그 샬럿과의 경기에서 홈 경기 연장전 여러분들 5분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마이애미의 여러분들 테리 로지어라고 해서 그 FBI의 자평 안에 있거든요. 좀 승부 조작 때문에 그 친구가 보여줬던 세 가지의 그 의문점이 있었지. 첫 번째가 뭐야? 리바운드를 꼭 떨어지는 위치를 피해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비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해 간다라거나. 자, 두 번째는 좀 무리하게 3점을 던진다. 분명히 수비수가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3점을 던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일부러 공을 흘립니다. 손이 미끄러진 척 이게 흘리는데 근데 그거를 또 안 걸리려고 볼을 스스로 놓쳐놓고 파울을 받으려는 척을 해. 만세를 불러버려 그냥. 나는 이거 볼을 그냥 놓친 게 아니라 이 파울을 유도한 거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이 세 가지가 직전 클리블랜드 연장전에 갈란드가 이 세 개를 다 했어요. 일부러 손을 놓치면서 볼을 놓치면서 만세를 불렀고 리바운드 자리를 피해갔고 무리하게 3점을 두 번이나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 정상적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 알고 계시고 시카고 불스는 그냥 경기력 기복이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조시 기디가 이끌고 있는 외곽이기 때문에 뭐 템포 자체가 느리진 않을 겁니다. 상당히 빠를 거고 코비 화이트, 오코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뭐 득점력도 얘네들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터주려면 터져줄 겁니다. 또 오늘은 뭡니까? 시카고 불스가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은 게 아니라 역배를 받았어. 그렇다면 저득점 경기라고 보기엔 어려운 경기라는 게 오늘 이 시카고 불스 경기라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최근에 가장 큰 약점이었던 리바운드가 오늘은 다소 조금 위험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왜? 모블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카고 불스가 꽤나 저는 많은 득점을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 팀이 갖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다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애초에 애킨슨 감독은 공격형의 감독이고 스페이싱을 잘 쓰는 감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오바 쪽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스 프렘 보세요. 불스 프렘 보시고 클리블랜드가 이기면 마행까지도 뜰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최근에 클리블랜드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야 이거는 클리블랜드 손을 못 대겠습니다. 진짜 수상쩍어요. 아무리 연장 경기라고 하더라도 5분 동안 무득점은 심지어 이 5분 무득점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갈란드가 리딩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진짜 너무 수상해. 그래서 어쨌든 불스 프렌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 클블 일반 승만. 클블을 진짜 보고 싶으시면 일반 승만 보세요. 그래서 클블 승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양 팀이 달린다라고 쳤을 때 쉴 새 없이 빠른 템포로 달린다고 쳤을 때 그래도 전력상 우위에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은 미네소타와 멤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네소타도 제가 계속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죠. 근데 뭐 미네가 또 홈 경기기도 하고 오늘 심지어 또 앤서니 에드워즈도 내일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좀 냄새가 나는 경기인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 봅니다. 미네소타가 홈 경기에서 또 장난을 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요. 은근 미네가 원정 경기에서 장난질을 좀 치긴 하는데 홈 경기는 좀 그런 게 덜하고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상대로 좀 타이트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네는 장난질을 치더라도 핸디 가지고 장난을 치지 승패를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었다. 그만큼 미네가 전체적으로 홈 경기에서 외곽이 준수한 팀이고 그리고 포스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네가 오늘 질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유는 제가 직전 경기 여러분들 멤피스랑 클리퍼스 경기 때 이거 자모란트 혹시 프리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모란트는 제가 어떤 형태의 가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슬래셔 형태. 그러니까 슬래셔 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선수가 상대하기에 까다로운 팀이 어떤 팀이라 그랬나요? 3번과 4번과 5번 포스트에서 뭐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점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기 클리퍼스 레너드를 필두로 한 3, 4, 5번이 좋은 팀이었잖아. 근데 자모란트 직전 경기 12득점 했습니다. 물론 12득점이 적은 득점은 아니야. NBA에서는 12득점에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했으니까 잘했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자모란트라는 선수의 어떤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12득점은 다소 묶인 점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맞붙는
미네소타는 3번과 4번과 5번 기준 그 리그 전체적으로 통으로 놓고 봐도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수비력만 놓고 봐도 그렇고 뭐 그만큼 사실 미네를 상대하기에 자모란트가 까다로운 팀일 겁니다. 물론 직전 경기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대부분 다 득점을 하긴 했었어도 오늘 포스트와의 경쟁력은 충분히 미네가 앞설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결론적으로 외곽만 터져주면은 미네소타가 마인이 가능한 거고 뭐 외곽이 안 터져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둘 중 하나입니다. 미네가 오늘 이거 터진다는 거는 일반승 1.2배당은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외곽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마행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언더입니다. 저희가 혹시 오바 찍어놨나요?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꿨는데 오바 찍어놨구나. 이거 형들 전체표에 지금 오바 찍혀있는데 형들 언더입니다. 언더. 언더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축구 넘어가겠습니다. 총 5경기죠. 아마 미네가 마인까지 하면 언더 날 겁니다. 멤피스가 부진한다라는 거니까. 멤피스가 풀해난다라는 거는 오바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PSG 그리고 플라멩구 경기, 오늘 해외 축구 5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야 제가 어쨌든 최근에 워낙 또 잘 가져와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비인기 경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5경기를 좀 꽉꽉 채워서 가지고 왔고, 자, 오늘 이 경기 인터컨티넨탈 오늘 결승전이겠고요. 각각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대륙마다 최고의 팀들끼리 뭉쳐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등을 골라내는 그런 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오늘 대부분 선수들 다 나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는 느낌은 아니고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역시나 풀 전력으로 모두 나오게 되겠다. 양 팀의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PSG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챔스에서 빌바오 원정 가가지고 0대0 비겼던 거 말고는 생각보다 PSG가 경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도 이제 메스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물론 마해는 그때 못했지만 다득점 역시나 PSG가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하면서 승리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PSG의 그 평균 득점이 거의 뭐 3득점에서 4득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활약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정팀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도 이 브라질 세리에라고 우리가 부르죠. 브라질 세리에 최근에 우승하고 왔습니다. 플라멩고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하는 동안 경기당 평균 2.5득점, 실점은 거의 한 0.5실점이더라고. 그만큼 뭐 밥 먹듯이 사실 평균적으로 마행을 했던 팀이었고, 그만큼 공수 밸런스가 이 브라질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플라멩고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훌륭한 팀이다. 심지어 플라멩고는 원정 경기도 잘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단점이 없는 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플라멩고도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게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때문인지 실점률이 초중반보다 중후반대에 좀 많이 올라갔어.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상대해야 될 팀이 화력의 팀 PSG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력에 대한 최근 불안감들은 어쨌든 문제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요 경기는 뭐 양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플라멩고도 한 골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평균 득점이 2.5골이면은 뭐 충분히 한 골 정도는 그래도 기록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PSG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어둘 수 있을 것 같다. 언더오버 균점이 2.5점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을 만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PSG가 조금 아쉬운 게 딱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하킴이랑 오늘 덴벨레가 역시나 빠진다라는 거, 핵심 자원들이 오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워낙 큰 경기니까, 대륙 간에 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요한 선수가, 핵심 선수가 빠진다라는 건 다 좀 아쉽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 이제 하는 유럽 대항전이 아니라 세계 대항전이잖아요. 클럽 어떻게 보면 대항전 같은 느낌인데, 최근에 클럽 월드컵에서 PSG가 충격적인 패배를 한번 거둔 적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이름이 보타구포였나? 하여튼 그 팀한테 0대1로 패배했던 적이 있어. 그게 브라질 팀입니다. 그 브라질 팀의 특징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발밑이 빠르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PSG의 강점도 트랜지션입니다. 굉장히 템포가 빠른 축구와 그리고 에너제틱한 축구인데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직전 경기 PSG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 0대1로 그때 졌죠.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좀 졌던 그런 브라질 팀을 상대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플라멩구의 삼각편대라고 하는데 그 아라스카에타, 그 다음에 페드로, 에니케까지 요 세 놈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시절 때 그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스타일이 비슷해요. 약간 그 주포 하나 있고 드리블러 두 명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보다 팽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PSG 승, 햄무,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스코어가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맨시티랑 브랜트포드, 오늘 잉글랜드 리그컵입니다. 8강전이에요. 자, 어제 첼시, 와, 우리에게 정말 극장 이 적중을 선물해줬던, 어제도 보면은 얘네 아니었으면 우리 이거 못 먹었죠. 그래서 어제 6배당 잘 먹었고, 추가적으로 또 2햄무까지 추가해주게 되면서 또 이제 11배까지 또 2일 연속 적중을 해줬는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리그컵 자체가 득점도 최근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은근 재밌는데, 자, 오늘은 1부 리그끼리 두 팀, 맨시티랑 브랜트포드 그리고 뉴캐슬과 풀럼이 맞붙습니다. 일단 맨시티 먼저 봅시다. 오늘 맨시티는 1.5군, 거의 2군을 내보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제 첼시도 사실 2군이긴 했어요. 그죠? 1.5에서 2군 내보냈고, 어쨌든 맨시티가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3대0 승리, 우리 여기 있습니다. 중강승부 가져갔죠. 그때 중강승부 가져 승리 거뒀는데, 지금의 맨시티는 그때 제가 프리발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력이 올라와 있는 거랑 별개로 중원에서 볼 간수가 너무 잘 돼요.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초반에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몇 번 일격 참았다가 후반부터는 거의 중원에서 맨체스티가 거의 이제 볼을 점유를 했거든요. 심지어 전반전도 그렇게 슈팅 숫자가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거의 7대3으로 가져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점유율 축구가 다시 한번 맨시티에게 좀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대개 이렇게 맨시티가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할 때 생기는 공통점은 뭐냐면 수비가 좋아집니다. 그게 1군이건 2군이건 상관이 없이 기본적인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해진다라는 거. 최근에 보면 또 맨시티가 득점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야. 평균 2.5득점씩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고, 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챔스까지 막 병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5연승 꾸준하게 연승도 이어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브랜트포드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 뭐 맨시티가 오늘 무득점을 이제 기록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반대로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의 어떤 4연패 그리고 또 실점 능력, 최근에 보면 또 리즈 상대로 1대1로 비겼는데 은근 브랜트포드도 조금 지쳐있는 모습이 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각보다 좀 이탈자들이 좀 있다. 최근에 형들아 조금만 있으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네이션스컵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이 국대 차출자들도 좀 많고, 또 이제 뭐 부상자도 최근에 브랜트포드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거는 맨시티가 사고 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맨시티 승에다가 마인승. 오버 보기엔 3.5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래도 브랜트포드가 뭐 한 골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들이 원정에서 수비가 안 되지 공격이 안 되는 팀은 아니니까. 오바까지 함께 볼게요. 맨시티 승, 햄무 오바입니다. 마인승 오바입니다. 자, 그러면 뉴캐슬과 풀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뭐 비슷비슷할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 그 두 팀이긴 한데, 다만 양쪽 다 오늘 이 라인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수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수비의 결장자가 좀 많아요. 또 최근에 보면 썬더랜드한테 한 골 먹히고 졌고, 원정 경기에서 그때 제가 썬더랜드 프랜스 형들 이거 기억나시죠? 중강승부 때고 프랜스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레버쿠젠한테 최근에도 챔피언스 리그였나요? 원정 가가지고 2골 쳐맞고 비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점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뉴캐슬이 저번 달이었나요? 저번 달 챔스에서 무득점했을 때 말고는 지금 무득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는. 그만큼 꾸준하게 실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비 라인이 죄다 결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갖고 있는 팀이고, 반대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대표 차출 너무 많이 됐어. 이 아프리카 쪽 네이션스컵 때문에 뭐 핵심 자원들이 전부 다 국대 차출로 지금 공격 라인들 다 빠져버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결론적으로 풀럼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패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비가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어쨌든 뉴캐슬이 지금 뭐 수비가 안 되지 공격이 안 되는 팀은 절대 아니기도 하고, 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자원들이 너무 국가대표 차출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뉴캐슬의 승리 쪽을 보면서 뭐 햄무나 마헨승 이렇게, 그리고
언더 느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뉴캐슬 승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헤나면 언더일 것 같아요. 2대0. 근데 이게 그러니까 햄무 치면 오바입니다. 2대1 이런 느낌으로 뉴캐슬 승은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캐슬도 일단은 평균 최근에 보면은 그 오바 횟수가 너무 작기는 합니다. 수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한 골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뉴캐슬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알라베스랑 세비야 경기입니다. 최근에 그 월요일이었나요? 그때 베티스 아마 프랜승 한번 잡아보셨던 분들은 요것도 세비야 프랜승을 잡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비슷하니까 두 팀이 두 경기가. 자, 그러나 알라베스의 최근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알라베스가 홈 경기를 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수비 실점값이 상당히 낮은데 최근에 보면 이 구강컵에서 무실점 경기가 지금 2번 연속 이어지고 있어. 네, 알라베스는 애초에 홈 경기에서 좀 가두고 경기를 하는 팀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알라베스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중위권 팀이잖아요. 중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 입장에선 지금 뭐 유로파를 노린다라거나 챔스를 노린다라거나 이게 의미가 없어. 그냥 컵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지금 오늘 컵에 집중할 수 있는 양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홈에서 수비값도 좋지, 최근에 구강컵이 진심이기 때문에 무실점 클린시트 경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지, 심지어 양팀 맞대결 성적도 알라베스가 좀 더 근소하게 높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 9월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그때 세비야가 한번 이겼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라베스란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경기값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 또 추가적으로 세비야는 지금 그 결장자가 아예 너무 많잖아요. 공수 미들라인에서 총 동합해서 지금 9명이 결장을 하잖아. 뭐 그런 부분들도 알라베스는 딱히 그렇게 결장자도 많은 편도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뭐 세비야 프랜승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비야의 역배를 바라보고 프랜승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승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랜승을 보는 거면 차라리 무승부를 보는 게 맞죠. 배당이 2.7배당이나 주는데. 그래서 전 이거는 무승부 아니면 알라베스의 햄무라 봅니다. 1대0 아니면 0대0일 거라고 봐. 그래서 전 이거는 알라베스 햄무 또는 무승부 언더 고배당 쓰기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게요. 알라베스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수비 좋은 팀들은 보통 공격력이 떨어지던데 알라베스 공격력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기 평균당 그래도 1득점씩은 해줍니다. 0점대가 아닌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무 알라베스 햄무 언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페이노르트와 그리고 헤이렌베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 리그고요. 오늘 네덜란드에서도 한 경기가 열려서 따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소에 네덜란드 잘 안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페이노르트랑 헤이렌베인입니다. 최근에 페이노르트의 성적이 그 괜찮다라고 평가하시면서 페이노르트 쪽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최근에 그 페이노르트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뭐 유로파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최근 10경기 동안 3승 7패 쪽인데 문제가 실점이 너무 큽니다. 평균 실점이 멀티 실점이에요. 그만큼 페이노르트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점률입니다. 수비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득점도 그만큼 또 잘 돼요. 득점 같은 경우에도 뭐 평균적으로 뭐 1.6득점이었나 7득점이었나 충분히 또 뽑아내고 있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네덜란드 팀의 그냥 공통점이죠. 꾸준하게 실점과 꾸준하게 득점을 한다. 1.6이 아니라 2.6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2.6득점, 평균 2 정도의 실점. 그게 지금의 페이노르트고요. 자, 반대로 원정팀 헤이렌베인입니다. 사실 최근의 성적만 놓고 보자면 이 팀이 더 좋아요. 최근 10경기 동안에 5승을 또 찍어주고 있는 헤이렌베인이기 때문에 승률이 그래도 50%는 된다라는 거지. 또 추가적으로 헤이렌베인은 홈이랑 원정에서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은근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내는 팀이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얘들의 강점은 득점력이 좋아. 항상 보면은 이제 수비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헤이렌베인도 충분히 득점력에 있어서는 강점을 띌 수 있는 팀이 바로 헤이렌베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도 문제가 수비가 지독하게 안 돼요. 무실점 경기가 없어.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양쪽 다 아마 조금 오늘은 치열하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좀 더 앞서느냐? 뭐 당연하게도 전 페이노르트라 봅니다. 이유는 상성이 좋아요.
헤이렌베인이 페이노르트를 상대로 최근에 몇 년간 승리가 그러니까 페이노르트 홈 경기에서 원정길에 올라서 승리를 거둔 건 최근에 몇 년간 없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전 결장 자원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페이노르트가 이긴다면 이거는 저는 1점 차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대1 아니면 뭐 3대2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경기는 뭐 핵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점이라는 좀 높은 기준점을 받기는 했으나 어제 뭐 첼시는 뭐 낮았습니까 여러분들? 첼시도 3.5에다가 배당 2점 몇 배였는데 저는 이거 오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덜란드가 또 다득점의 리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봤을 때 오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페이노르트 햄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승 구간에 페이노르트 승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1.37 배당이 과연 오늘 메리트가 있는 배당일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깔끔하게 7경기 프리뷰를 끝마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드디어 해외 축구는 7연승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 써드렸지만 오늘 두폴 주자 박스 조합 구성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오늘 꼭 배팅하셔서 오랜만에 또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제가 최근에 해외 축구 6연승 달리는 동안 3연속 올킬 이후에 지금 또 6연승이잖아요. 요쯤에 또 올킬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깔끔하게 프리뷰 해드렸고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조합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데이트페이 하신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거 형들 그 숲TV 여러분들은 따로 제가 월드컵 패키지 따로 또 진행 중이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